대표님 그 오프라인 매장 10개 네. 정도 운영하셨다가 지금은 이제 네. 카페 2개로 줄이셨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카페를 이렇게 줄이게 된 게 코로나 때문인가요? 네, 코로나 때문이 제일 컸고요. 네. 그 김에 이제 제가 이제 온라인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그쪽으로 더 신경 쓰다 보니까 더 과하게 줄인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온라인을 시작하게 된 뭔가 계기가 있으신 거예요? 누군가한테 뭐 이야기를 듣든 아니 보든. 아, 왜냐면 이제 제가 코로나 터지고 이제 할 게 없는 거예요. 네. 직원들도 집에 있고 저도 집에 있고 뭐 밖에 나갈 수 없으니까 그냥 뭐 유튜브 보면서 다른 거 이제 집에서 할 거 없나 찾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온라인 쪽으로 넘어갔던 거고. 처음에 이제 대부분 분들이 이제 접하는 게 이제 중국 구매대행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중국 구매대행부터 이제 시작을 했던 거죠. 아, 그럼 중국 구매대행 어떻게 뭐 강의를 보시던가 유튜브 네네. 보고 하신 거예요? 맞습니다. 언제 네네. 시작하신 거예요? 한 3, 4년 전에 이제 쭈트링님 영상 보면서 이제 시작을 했었죠. 근데 이제 그때 처음에 한두 달 하다 이제 접었어요. 이제 왜요? 유튜브 강의만 보다가 이제 막상 실제로 해보니까 잘 적용이 안 되더라고요. 디테일이 떨어지니까. 예를 들어서 뭐 침대 같은 거 막 팔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뭐 경동 화물비 막 3, 4만 원씩 나오고. 근데 이제 그 배송이 한 2주 정도 걸리니까 모르잖아요, 처음에는. 그 경동 화물비 부과될 때까지는 실컷 한 2, 30개 보냈는데 나중에 뭐 이제 3, 4만 원씩 계속 적자였던 거예요, 보니까. 아, 역마진이었네요. 네, 역마진이고. 그런 거 이제 또 이제 CS 몇 번 받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때 이제 한참 가게들을 정리할 때였거든요. 가게 정리하면서 이제 끝까지 터지니까 이제 접었던 거죠. 이제 그리고 나서 가게를 다 정리하고 이제 오롯이 이제 집중할 수 있게끔 된 게 이제 작년 이맘때쯤 1년 전이었거든요. 2022년 8월, 9월 정도쯤에. 네네네. 그때 이제 아예 오프라인 수업을 들었죠. 예. 어떤 수업 들으셨어요? 컨설팅 거기 옹꿈사 이제 조마크님 중국 구매대행 컨설팅을. 근데 이제 그분이 중국 구매대행도 되게 제 스타일로 잘 알려주시고 이제 수치적이나 통계적으로 저는 이제 약간 좀 숫자 덕후여가지고 근데 그런 거 위주로 명쾌하게 개념적인 게 아니고 그냥 딱 수치적으로 이런 식으로 운영하면 된다. 딱 맞춰서 하니까 진짜 실제로 성과가 났고 그분이 이제 그거 말고도 다른 길들을 많이 알려주셨거든요. 뭐 예를 들어 뭐 대량 등록도 알려주시고 중국 구매대행 강의인데 예. 그냥 개인적으로 만나서 하니까 이것도 해보셔라 저것도 해보셔라 다 알려줘서 다 한번 해봤죠. 근데 실제로 좀 성과가 나가지고. 그럼 중국 구매 대행은 이제 작년 이맘때쯤에 시작해서 매출이 한 6천까지 늘었었어요. 혼자 사셔서. 그때는 한 3, 4천까지 혼자 사다가 그때 좀 되니까 이제 제가 다른 거 하려고 하니까 이제 그걸로는 좀 역부족인 것 같아서 그냥 주문 처리하시는 분 직원 한 명 뽑고. 와, 그러면 중국 구매 대행을 한 6천만 원까지면 그래도 마진도 괜찮고 맞아요. 나름 짭짤했네요. 네네 맞아요. 그럼 온라인 사업에 진입해서 중국 구매 대행을 하고 그 다음에는 뭐 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 구매 대행이 제가 약간의 저만의 노하우로 이제 매출을 끌어올렸던 게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그 플랫폼의 정책이 변경되면서 이제 안 먹히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꺾일 것 같더라고요. 똑같이 다른 걸로 갈아타야지 했었는데 그때 이제 돈 버는 형님도 이제 대량 등록을 알게 됐던 거예요. 그 전부터 조마크님이 이제 더망고라는 프로그램을 알려줬었거든요. 알고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회원가입이 안 될 때여가지고 그냥 내려놓고 있다가 돈 번 형님들의 대량 등록 강의를 보고 파이 대표님 강의를 신청해가지고 그때 이제 시작을 했던 거죠. 와, 그러면 그 파이 대표님의 대량 등록 강의 오프라인에서 들으셨잖아요. 대량 등록 강의 듣고 좀 어떠셨어요? 그래서 이제 중국 매출이 이제 꺾이기 시작할 때였거든요. 꺾이는 걸 이제 그걸로 이제 채우기 시작했던 거죠. 와, 대량 등록 안 어려우셨어요, 처음 시작할 때? 그래도 예전에 이제 공익 근무할 때 이제 프로그래밍 이런 걸 좀 공부를 했었거든요. 프로그래밍이나 뭐 HTML 코드 이런 건 좀 그래도 좀 익숙한 편이었어요. 문과 치고는. 그래서 좀 그래도 남들에 비해서는 빨리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대량 등록은 매출 한 얼마 정도까지 나오셨어요? 대량 등록으로 해서 한 6천? 6천 정도? 네. 그러면 마진은? 순매출로 해가지고. 마진은 어느 정도 나왔어요? 매출 총이익률 기준으로는 30% 나왔고요. 대량 등록은 한 17, 8% 그래서 썸으로 하니까 가정평균으로 했을 때 한 20% 나오더라고요. 와. 그 총이익률. 그럼 20%면 두 개 중국 구매 대행이랑 대량 등록 했을 때 한 1억 정도 나오면 1억 나와서 한 20% 남았던 거예요. 그러면 2천만 원 정도. 근데 저는 이제 그거를 완전 풀 오토로 시켰거든요. 중국 구매 대행은 그 전에 이제 반자동이어가지고 알바 시켜서 상품 업로드하고 대량 등록 이런 것도 어쨌거나 다 직원 시켜서 저는 아예 관여를 안 했어요. 저는 이제 이런 거 한번 소싱해봐라 이제 그 정도만 얘기하고 아예 다 맡겼거든요. 그리고 또 저는 이제 한 달에 거의 한 2, 300만 원씩 교육비로 계속 쓰거든요. 배우기 위해서. 네, 배우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그런 걸로 따지니까 재무제표 보시는 분들 GPM이라고 매출 총이익률은 한 20% 되는데 OPM으로 해가지고 이것저것 다 뗄 거 떼고 하니까 한 13% 남더라고요. 아, 왜냐면 이제 대표님이 교육 받는 거, 받는 거, 뭐, 그쵸. 뭐, 프로그램비, 뭐, 이거 다 떼니까 한 13% 남더라고요. 와, 그럼 13%도 그래도 1,000만 넘게 남는 괜찮죠. 거네요. 아니, 그러니까 오토니까 대표님이 관여하는 게 없네요. 맞아요.
저희 카페도 어차피 저 직원들이 다 알아서 하지 않습니까? 카페도 오토고 네네. 중국 구매대행도 오토고 네. 대량도 오토고. 맞아요. 근데 그런 거 노하우 다 알려주면 직원들한테 직원들이 네. 그 뒤로 도망가지 않아요? 도망까지는 아니고 독립한 친구들이 있어요. 독립은. 그러면 독립하는 직원들 보면 네. 어떤 생각을 가지시나요? 저는 항상 들어올 때부터 배워서 독립하라는 게 제 마인드여가지고. 왜요? 왜냐면 제가 대단한 월급을 주는 게 아니고 이제 보통 이제 쇼핑몰 알바나 직원분들한테 뭐 큰 돈 주는 분들 그렇게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보통 시세가 뭐 보통 그냥 9 to 6로 해가지고 뭐 한 200만 원 정도. 네, 그 최저시급 정도. 재택근무를 해가지고 그 정도 드리니까 그걸로는 어쨌거나 생계로 하는 게 좀 쉽진 않으니까 그분들한테 그냥 배워서 독립해라. 그러면은 지금 받는 것보다 한 두세 배는 벌 수 있다. 그러면 독립하면 대표님이 직접 돈을 내고 네네. 맨땅에 헤딩해서 배운 거를 어떻게 네네. 보면 직원들한테 알려주는 격이 되잖아요. 맞아요. 네네. 그럼 직원들이 그걸 나가게 되면 네. 그렇게 유쾌한 상황은 또 아니지 않나요? 아니 뭐 근데 어쨌거나 계속 연락하고 지내고 또 이제 그 친구들대로 자기들이 하면서 배우는 노하우가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자기만의 그런 것도, 스타일대로. 그런 걸 또 계속 공유하고 그러면 저도 도움되고 그런 걸로 도움 실제로 많이 받았고. 와. 네. 그러면 대표님은 지금 중국 구매대행하고 그 다음에 대량로하고 네. 그 다음에 또 어디로 넘어가셨어요? 그 다음에는 원래 이제 명품으로 넘어갔었어요. 아, 네. 네, 명품으로 넘어가서 이제 컨설팅 받아서 이제 프랑스라든지 일본에 가서 이제 명품 사입하는 걸로 해가지고 하다가 거기서 이제 같이 가셨던 선생님께서 크림 같은 이제 중개 플랫폼을 알려주셨거든요. 네. 거기서 팔면 된다. 근데 하다 보니까 명품보다 오히려 중개 플랫폼에 저 빠지게 돼가지고 물론 네. 이제 명품은 거기서 팔기도 하지만은 네. 이제 다른 상품들 그래서 뭐 이런 스투시라든지 이런 스트릿 패션이나 뭐 이런 애들 이런 걸 파는 게 좀 더 재밌더라고요. 뭐 스니커즈 파는 거라든지 그래서 그쪽으로 지금은 에너지를 많이 쏟고 있는 상황. 그럼 이런 옷이나 많은 걸 뭐라고 부르나요? 이런 거요. 중저가 브랜드 아니면 뭐라고 하죠? 저는 그냥 보통 이제 스트릿 패션 브랜드. 스트리트 패션 브랜드. 네네. 아니면 뭐 그냥 뭐 나이키, 아디다스, 그냥 스니커즈. 아, 네, 그러면 네. 그거를 어디서 사서 어떻게 팔아요? 저희 루트가 되게 다양한데요. 오프라인 매장에서 이따가도 가서 살 건데 네. 오프라인 매장에서 사기도 하고요. 네. 오프라인 매장도 예를 들어서 뭐 나이키, 아디다스 매장도 있을 거고 아니면 그런 편지샵들 ABC 마트, 뭐 폴더 이런 데도 네, 있을 네. 거고 아니면 아울렛, 백화점 이런 데도 있을 거고 아니면 아예 온라인에서 네. 사기도 하고요. 뭐 온라인 뭐 요즘 사이트 엄청 많잖아요. 많죠. 네, 그런 데서 사기도 하고 아니 아예 해외 가서 사오기도 하고. 그러면 사서 네. 크림이나 어디다 팔면 네. 마진이 남아요? 많이 남죠. 그래서 이제 중국 구매 대행을 하든 그다음에 대량 등록을 하든 어떻게 하면 잘 팔까라는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요거는 어떻게 하면 잘 살까라는 고민으로 조금 넘어갔거든요. 아. 왜냐면 잘 사기만 하면은 크림의 거래량 많고 마진율 좋은 애들은 사는 게 문제지 파는 건 문제가 아니거든요. 왜냐면 크림에 이제 살려는 사람이 줄을 쫙 서 있는 아이템들만 저희가 사오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파는 건 걱정을 안 해요. 그리고 근데- 어차피 네. 뭐 CS도 없고 반품도 없고 네, 택배도 어차피 한 박스에 다 넣어서 한꺼번에 보내면 크림에서 예쁘게 포장해서 분리배송 다 해주시니까 와, 미쳤다. 그러면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대표님의 또 주된 사업 방향이 돼버렸겠네요. 이쪽으로 더 전념하려고 하고 그래서 지금 저희 카페에 있는 직원들도 모레 같이 일본을 가거든요. 물건 발행하러. 저희 카페 직원들도 지금 사업자 내서 하는데 뭐 적게 버는 직원들은 뭐 100, 뭐 많이 버는 직원들은 300 아. 월급 외로. 아니 그러면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대표님 찾아와가지고 네. 대표님 저 가지고 있는 노하우로 제가 네. 한 달에 딱 100만 원 순수익 벌고 싶다. 네네. 그러면 이분들 어떻게 알려주실 거예요? 그분들이요 일단 크림을 가입하고 크림을 가입했다. 가입하는 거야 그 뭐 가입하는 게 1분이면 1분이면 되잖아요. 가입했어요. 그다음에. 네네. 그리고 이제 물건 이제 소싱하는 거죠. 소싱하는 건 이제 자기 스타일에 맞게끔 하면 되거든요. 네. 나는 그냥 한 번 그냥 소싱하고 끝낼래 그러면 보통 이제 요즘 이제 일본 가면 좋아요. 일본 뭐 환율도 싸고 그리고 네. 이제 일본에서 탄생한 브랜드들이 일본에 당연히 쌀 거잖아요. 그 네. 본진. 예를 들어서 명품이 프랑스가 싸듯이 네. 일본에 있는 브랜드들 뭐 예를 들어서 뭐 꼼데 가르송, 뭐 요시다 포터, 뭐 CD지다, 뭐 니들스다 뭐 이런 애들 아니면은 글로벌로 해서 인기가 있는데 우리나라에 매장이 없어서 리셀가가 높은 브랜드들 네. 예를 들어 뭐 스투시라든지 슈프림이라든지 이런 거 이제 일본에는 많이 있거든요. 그런 걸 한 번 가서 한 1박 2일 정도 물건을 한 달치를 사와가지고 뭐 팔거나. 그럼 만약에 네. 일본에 가서 구하기 어렵던가 피가 붙는 네네네. 그거를 일본에 가서 네네. 샀어요. 네네. 한 200만원씩 샀어요. 네네. 국내에 와서 팔면 얼마 정도 남아요? 제 원가 기준으로는 네. 한 40에서 50% 정도 남거든요. 그러면 쉽게 계산하면 200만원씩 사서 한국에 와서 크림에다가 팔면 네네. 100만 원 정도 남는 거예요. 네네네네. 그러면 2천만원씩 사갖고 오면 1000만 원 남아요. 그쵸, 그쵸.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네네, 할 수 있죠. 대표님 물론 이제 그거는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고요. 어느 정도 노하우가 쌓여야죠. 맨 처음에는 어쨌거나 이제 구글 맵 보고 가게 찾는 것도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네. 네. 그리고 어디 예를- 가서 사야 되는지. 맞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똑같은 꼼데가 하루성 매장이다. 어떤 지점은 물건을 잘 주는 데가 있고
어떤 지점은 쿼터가 있어서 물건을 잘 안 주는 데가 있거든요. 아, 쿼터도 있어요? 예. 근데 쿼터 있는 데 가면은 예를 들어 몇 장 못 살 거 아니에요. 가서 한번 확 사야 되는데. 네. 그러면은 쿼터 없는 매장을 가야겠죠. 네. 근데 처음에 그냥 매장 구글맵만 보면은 쿼터 있다 없다 그런 내용들은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맨 처음에 막 가보는 거죠. 경험실 쌓아야 되네요. 예. 근데 그거는 사실 뭐 저희가 이제 많이 가보지 않았거든요. 저도 해봤자 뭐 도쿄 지금 이제 3번 갔는데 네. 한 2번 가니까 다 파악이 되더라고요. 가는 브랜드나 매장이 정해져 있거든요. 한 30군데 가보면은 이제 그게 한 쫙 추격이 되면서 한 10개 정도로 추격이 돼요. 그러면 와. 걔만 이제 두들겨 패는 거예요. 계속. 이것도 그러면 돈이 돼요? 네, 되죠. 한 어느 정도 버시나요? 이걸로? 요걸로는 네. 한 번 갔다 오면은 네. 200 왔다 갔다 하면서 남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일주일에 요즘에 한두 번씩 가시죠? 요즘은 거의 매주 갔죠. 근데 네. 이제 지금은 안 가려고 하고 지금은 저희 카페 직원들 그냥 가이드 해주는 정도로만 가요. 예. 직원들 가이드 왜 해주시는 거예요? 이제 어쨌거나 이제 제가 저 카페 직원들한테 뭐 대단한 급여 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냥 300 뭐 전후 정도 되는 급여를 주는 건데 이제 저 직원들이 일본 갔다 와서 한 1, 200 벌면은 어쨌거나 4, 500이면은 괜찮죠? 뭐 20살 직원들 잘 버는 거잖아요. 네. 그 더구나 이런 지방에서. 네. 저 직원들한테 이제 그게 크니까 와. 그리고 에너지 투입도 한 번 가서 사오고 크림에 하루에 한두 개 정도만 팔면 되고 그다음에 어쨌거나 뭐 네이버에 어떤 상세 페이지를 꾸민다거나 촬영한다거나 뭐 입점한다거나 이런 게 없잖아요. 그냥 여기 와. 근처에 그냥 편의점 택배로 붙여버리면 끝나니까 그것도 이제 직원들이 물건 모아서 네. 다 같이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보내거든요. 와, 대박이다. 그러면 이제 같이 택배비도 이제 싸게 보낼 수 있고. 이거 나중에 디테일을 좀 더 여쭤봐도 될까요? 네네. 네. 그러면 대표님은 지금 오프라인 매장 10개 정도 운영하시다가 다 네. 줄여서 2개 네, 카페만 네. 남겨놓고 네, 네. 그다음에 온라인에서 중국 구매된 대량 등록, 네. 명품, 네. 그다음에 스트리트 패션 다 네. 이것저것 온라인 다 해보셨잖아요. 네. 온라인의 장단점과 오프라인의 장단점이 어떤 거 있는 것 같으세요? 지금의 저는 오프라인 장점 잘 모르겠어요. 오프라인의 장점은 이제 많이 줄어들었다. 네, 많이 줄어. 네. 이게 지금 제 기준에서는. 네. 근데 물론 이제 오프라인 지금 잘 돌아가고 있는데 계속 꾸준하게 가고 있으니까. 근데 온라인으로 비교를 해버리면 물론 이제 온라인도 쉽지는 않죠. 근데 네. 현재 제 온라인 사업이랑 현재 오프라인 사업이랑 하면은 얘는 어쨌거나 그냥 현상 유지인 거고 온라인은 다양하게 시도를 해볼 수도 있고 네, 어쨌거나 뭐 초기 자본금이 적게 드니까 리스크도 없고 대신에 이제 위로는 훨씬 더 열려있죠. 이제 요런 카페 같은 경우에는 진짜 하루 종일 끊임없이 웨이팅으로 이제 팔아도 한 7, 800이거든요. 하루 매출이요? 하루 매출이. 물론 이제 그게 이제 고정비 효과가 있으니까. 네. 근데 이제 월 매출 어떠냐에 따라 다르긴 한데 그래도 한 3, 40% 남거든요. 와. 근데 요즘에는 그렇게 못 팝니다. 근데 완전 극성수기 때. 그 소수일 때 완전 풀로 웨이팅 계속 하루 종일 네, 하고 하루 종일. 직원들 진짜 입 끝날 닫혀 나와 때까지. 있고 하면 사장님 그만두겠습니다. 뭐 이렇게 새벽에 문자 오고 할 때. 그럴 때는 그런 거고. 근데 어쨌거나 온라인은 열려 있잖아요. 네. 외주화도 시킬 수도 있고.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온라인의 단점 잘 모르겠고 온라인의 장점만 자꾸 보이는 거예요. 와, 근데 제가 인터뷰할 때 여쭤보거든요. 네. 온라인의 장점, 단점. 네. 근데 단점을 말씀을 다 못 하셨어요. 네네. 그러니까 딱히 긁어 부스를 만들지 않는 이상 단점이 없거든요. 네. 그리고 단점이 CS가 힘들다라고 하는 거는 네. CS를 안 하는 방향으로 하면 되니까. 그쵸. 그리고 그 정도의 CS는 어차피 오프라인도 동일하게 있거든요. 진상들은 어디 계시니까. 네네네. 그러면 대표님 만약에 모든 것 다 리셋됐어요. 네네. 뭐부터 하실 거예요? 지금 하면은 그냥 크림부터 할 것 같습니다. 크림. 초반에 들어가는 에너지가 적고 네. 훨씬 더 간단하고 그래서 내가 만약에 다 적고 하나만 하라고 하면은 지금은 그냥 크림만 할 것 같아요. 그러면 크림에 대한 이야기는 또 네. 이후에 바로 한번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